쏙가보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선 D-55.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이 방송하는 오늘, 방송 나가는 내일은 D-54겠죠. 대선일을 지정함으로써 19대 대선이 5월 9일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5일 남은 거죠. 이제 정말로 현실화된 느낌이고요. 평상시 대선 같으면 10월 한 중순에서 하순에 해당하는 그런 날짜가 지금 대선일로 잡힌 거니까 정말로 대선이 코앞에 와 있는데 아직 우리 실감이 안 나죠. 역대 대선은 다 겨울에 치러졌잖아요. 우리가 했던 대선은. 네. 근데 지금 이 대선을 이름하여 뭐 장미 대선, 벚꽃 대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을 거예요. 벚꽃은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뭐 그런 게 있고 꽃들이 다르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장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점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장 수혜주가 홍준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지지율이 황교안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며. 그래서 황교안이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일단 가슴 심쿵하신 분 홍준표님, 안철수님 이 두 분 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그 지지율이 어느 쪽으로든 옮겨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안희정 후보에게 더 달라붙는다면 그 정도가 이제 대선의 변수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하나 더 있다면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시도는 있어요. 친문과 반문의 싸움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그 모든 판들이 이제 문재인 반대파들과 문재인 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그분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고 즐기면서 지지자들끼리는 감정 상하지 않는 쪽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가 저는 일관된 생각입니다. 지금 반문연대가 가시화되고 있죠. 김종인이 나가면서 빅텐트를 주장을 하고 나가서 그 각 당의 그 후보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펑크가 났어요. 그 모임 자체가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종인 빅텐트는 김종인발 반문은 물 건너갔는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개헌 이슈가 터졌죠. 대선 내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국민 투표를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개헌 이슈가 터졌는데 이 개헌 이슈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 지금 현재 3명이에요. 국민의당은 동참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국민의당이 따로 놀고 있어요. 박지원하고 안철수는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개헌 이슈를 갖고 반문연대를 크게 판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개헌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되고요. 결국 국민투표도 붙여야 되는데 지금 반문연대? 연대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5월 9일 날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개헌을 졸속으로 하는 것은요. 나중에 또 재앙이 됩니다. 그 유시민 작가의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네. 헌법이 무슨 잘못을 했냐. 네. 그 잘된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된 거다. 맞습니다. 예. 박근혜라는 사람을 핑계를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고요. 개헌하긴 해야 되고요. 뭐 실제로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없는 상황이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반문연대 쪽에서의 생각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되는 건 막을 수 없다면 임기를 줄이자 또는 임기 내에 개헌을 막 휘둘러가지고 3년짜리 대통령 만들겠다는 게 원래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잖아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권력을 나눠 갖자는 거죠. 네, 권력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원 집정부제처럼 네, 국회 쪽으로 권력을 많이 가져오자.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국회의원들은 모자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교만 하고 내각은 국회의원들로 채우고 국회의원들이 내치를 하게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개헌 해야죠. 근데 개헌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반대하는. 저는 개헌 이슈가 나와서 사실 법적인 시한으로만 따지면 5월 9일 날 가능해요. 그리고 법적인 요건으로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이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100% 찬성하면 국민투표까지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하려면 결기가 있으면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다 내놔야 돼요. 자기들이 무슨 자기들의 권력을 갖겠다라는 그 속셈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배지 내놓고 국민투표하는 날 대선도 하고 총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준엄한 심판을 받는 거죠.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뽑아줄 거고 동의 못한다 그러면 헌법의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거부를 하든 절반 이상이 투표를 안 하면 그거는 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다 물갈이하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이게 정당성이 있어요. 국회에서 권력의 대한민국의 정부의 권력을 반을 가져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자기들도 기득권을 내놓고 덤벼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더 그런 발언에 어울리기는 하는데 국회의원직 다 내려놔라. 개헌하자. 국회의원직 걸고 개헌하자. 이렇게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좀 괘씸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개헌안 발의를 지금 최단시간 내로 해서 3월 30일 정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발의를. 그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하는 게 4월 20일. 그리고 국민투표 공고하는 게 4월 21일.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5월 9일인데 87 체제에서도 5개월 동안 논의를 했다고 해요. 6월 달에 6.29 선언 나고 12월 달에 대선을 치렀으니까 그 사이에 개헌에 관련해서는 5개월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로 D-55잖아요. 3월 30일부터 따지면은 40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 시간에 후다닥 해치우겠다는 뭐 이런 거고요. 쟤네들 논리에 의하면 2줄만 바꾸면 된다죠. 많이 바꿀 필요 없이 2줄. 정부에 관계된 부분하고 국회에 대한 부분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참 무식해요. 그런 게 열받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하시겠지만요. 개헌이 권력 구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법의 이념을 담는 건데 이번에 차제에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걸 더 담아야 된다. 그런 것도 개헌에 포함되는데 사람들은 개헌 그러면 대통령이냐 내각제냐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해갖고 국민투표라는 게 우리가 늘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10년, 20년, 30년만에 한 번 있는 국민투표를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갖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논란을 위한 논란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붙어서 극명하게 이미지 붙이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걸 반대를 하면 이게 호원 세력이 돼버리거든요. 기억도 그렇죠. 아시겠지만 예. 87년도에 독재타도 호원철폐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나쁜 이미지 만들긴 딱 좋아요.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문재인 후보는 이미 반대한다고 밝혔으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럼 국회의원 배지 다 내놓고 우리 그냥 권력 다 내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87 체제에서 지금 6공화국 헌법이 개헌이 된 거 5개월도 말도 안 되게 짧은 거였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꿨는데 이건 말도 안 되게 짧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거 40여일 만에 한다? 이거 유신헌법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국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얘네들이 또 이러는지 내지는 국민들을 얼마나 촛불광장으로 또 끌고 나오게 해서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악다고니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 세 당이 이번 대선에서 마음을 비운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1등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입니다. 이제 좀 긴 글의 일부인데 이게 공당이라는 게 지난번에 푸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있고 믿어주는 이때까지 지지해왔던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애를 쓰고 자기 지지 세력들을 뭐 교합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공당이라는 게. 근데 이 양반들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 이러나 저러나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분탕질이라도 쳐보자. 헌법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라는 거 뜬금없이 공부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 이 노래부터 몇 번을 불렀나요, 진짜. 근데 이거를 정말 이게 무슨 날치기도 아니고 몇십일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다? 그리고 이 30년 만에 87헌법 이후에 30년 만에 바꾸는 건데 그거를 그들이 그냥 생각하는 걸로 아까 얘기한 호원 세력을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문재인이 더 하려고 반대한다? 이 민주당 세력들 자기네들이 더 오래 해먹으려고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진짜 분탕질을 어떻게든 쳐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괘씸하고요. 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기도 하고 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승질나기도 하고 이 원내대표들이 얘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리빙 포인트 봇도 떴어요. 선거에서 질 게 뻔한 이들끼리 뭉쳐서 개헌으로 차기 대통령을 엿먹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감정이입 되셔서 그러시는 분도 꽤 많은데요. 일단 정치인들은 보면 우리 상상 이상으로 권력에 집착하게 되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국민의 눈높이는 안 보여요. 자기 측근들 이야기만 듣죠. 근데 결론적으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단 문재인 대표는 반대. 문재인 후보는 이번 5월 9일 대선하고 대통령이 된 대통령 임기 내에 다음 총선에 맞춰서 같이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말고 총선이 있을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개헌을 하자.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개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그 뭐 태극기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특히요. 분명히 한 주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매우 가까운 저의 지인을 또 뵈면 이 개헌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응?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매우 가까운 지인이란? 이거 못이 있어요, 그죠? 뭐 있어요. 예. 박땡땡님. 혹시 사랑한다는 그 부인은 아니시죠? 아유, 그럼요, 못이 가까운 그럼요. 지인이라고 해서. 부인은 그 무촌이고요. 그 얘기 또 넘어가면 또 푸나님의 또 얘기가 나오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건 질 수 없어. 악플이 막 달리더라 하니 질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안철수도 반대. 네, 박지원도 지금 반대. 분위기는 뭐냐면 안철수도 국민의당 왕따 당하고 있어요. 예, 그렇고 있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예. 심지어는 지금 손학규한테 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빨리 계산하셔야 될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가느니 빨리 투항하고. 그러면 이제 야3당 연대로 해서 민주당과 안철수 계열하고 정의당하고 이렇게 이쪽 편을 먹고 또 저쪽 편 먹고 그리고 대박 터지게 싸우는 건가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당선만을 노리고 나가진 않아요. 그렇지. 특히 대선은 마찬가지고요. 제가 선거 관련해서 인터뷰도 꽤 많이 해봤는데요. 그분들의 멘탈은 우리랑 다릅니다. 온갖 유리한 정보들을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일종의 누가 말했던 지지율 뽕?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 지지율 뽕이라는 게 차라리 여론조사상으로 잘 나오면 되는데 아예 안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도 우리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 고향 선배님 최성 후보님도 TV 토론만 하면 달라질 거야. 실검일이에요. 근데 최성 후보님한테 제가 직접 드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후보를 발견했더라도 이미 마음은 정한 사람들한테는 씨도 안 먹힌다. 그리고 최성으로 되겠다는 그 의구심을 지원할 수가 없다면 지지율 안 나온다. 어떤 후보들 중에 이 사람 되게 좋은데 이 사람으로 대통령이 되겠냐? 그러면 그분 안 찍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율보다 중요한 게 당선 가능성을 묻는 것을 더 유심하게 봐라. 내가 A 후보를 지지하지만 사실은 B 후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당선된다고 보는 거죠. 어쨌건 간에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문재인 안철수라고 하는 두 후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는 국민의당이 전부 다 이 개헌 쪽으로 몰려가지 않을 거라는 뜻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약 뭐 30명 정도 있다는 반문 이분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개헌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네. 논란을 촉발하려고 하는 건데 200석을 넘기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모여서 200명이나 201명이 모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서울시에서 급식 문제 터졌을 때 투표 보이콧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 국민투표도 투표를 보이콧해서 50% 이상이 투표를 안 하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개헌이. 거긴 너무 나가셨고요. 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건데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하게 되면은 아니 투표용지를 안 넣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국회에서 막으면 되지. 그거 국민들한테 계속 개몽해야 돼. 대통령만 찍고 국민투표는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근데 저는 오늘 이 발표에서 제일 어이가 없는 건요. 뭐니 해도 사실 자유당이랑 바른정당은 그래 그렇다 칩시다. 걔네야 뭐 원래. 근데 걔네가 지금 뭔가 의견을 내고 진짜 머리 받고 짱돌로 자기 머리 줬으면서 그리고 반성에도 모자랄 판인 그런 정당인데 이러고 있는 것도 승질나지만 국민의당은 뭡니까? 거기 덩달아 붙어가지고 자유당이랑 바른정당이랑 같이 원내대표 합쳐가지고 우리 같이 개헌합시다.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기대도 없었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개설돼 있죠. 개헌특위를 만들었어요. 이번 그 탄핵 국면에 들었으면서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원내대표는 또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 그러니까 개헌 관련해 갖고 개헌특위에서 저번에 나왔던 게 국민 발안제 같은 거 좋잖아요. 좋죠. 국민들 100만 명만 서명하면 네. 법 하나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사실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 몇몇 한번 보세요. 정말 정치권에서 달고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떻게든지 문재인 안 되게 해보려고 딱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조기숙 교수의 왕따 이론과도 세계 연관이 있는데 참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증빙을 해주고 있어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자꾸 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기승전 조기숙이 돼버려. 지금 내가 인터뷰 하신 분이라 이거 참 어렵다. 자꾸 시국이 그 이론을 증명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토를 달 수가 없고. 근데 이걸 좋게 한번 봐볼까요? 긍정적으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죠. 살려면. 정권 교체를 당하지 않거나 사실은 권력 쟁취의 목적으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 자기 자구책으로 하는 거라고 보지만 계속 그 민심에 역행하는 그 꼼수를 막 부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체제 내에서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공약으로 걸어요. 내가 당선되고 나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안에 개헌 발의에 대한 내 입장을 밝히고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일단 대선에 올인해야지. 개헌은 권력 구조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왕 개헌하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87년도에 만들어졌던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복지에 네. 관한 부분은 특히 손봐야 되고 권력 구조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저기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국회의원 되고. 탄핵도 만들 수 그럼요. 있고요. 소추제도를 또 만들어야죠. 김빙상님의 트윗입니다. 이 판국에 지그들한테 가능성 있는 대선 후보 없다고 개헌 합의 운운하는 개새끼들 보면 최순실 박근혜가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싶제. 오염된 토양을 먼저 걷어내야 깨끗한 작물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전우용님의 트윗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법 위반을 도운 건 자유당과 바른정당이지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 전모와 작동 시스템을 철저히 밝힌 뒤에 하는 게 옳습니다. 범법자 일당이 법을 바꾸는 건 셀프 면죄부 발급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이 헌법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철저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뒤돌아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제나 특히 또 정부의 권한, 책임, 각 부처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시 손을 보고 이런 작업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한 번 지나간 길은 또 갈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총체적인 개헌과 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며칠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대선 D-55 일치를 하게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개헌 해야죠. 근데 개헌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반대하는. 저는 개헌 이슈가 나와서 사실 법적인 시한으로만 따지면 5월 9일 날 가능해요. 그리고 법적인 요건으로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이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100% 찬성하면 국민투표까지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하려면 결기가 있으면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다 내놔야 돼요. 자기들이 무슨 자기들의 권력을 갖겠다라는 그 속셈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배지 내놓고 국민투표하는 날 대선도 하고 총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준엄한 심판을 받는 거죠.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뽑아줄 거고 동의 못한다 그러면 헌법의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거부를 하든 절반 이상이 투표를 안 하면 그거는 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다 물갈이하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이게 정당성이 있어요. 국회에서 권력의 대한민국의 정부의 권력을 반을 가져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자기들도 기득권을 내놓고 덤벼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더 그런 발언에 어울리기는 하는데 국회의원직 다 내려놔라. 개헌하자. 국회의원직 걸고 개헌하자. 이렇게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좀 괘씸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개헌안 발의를 지금 최단시간 내로 해서 3월 30일 정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발의를. 그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하는 게 4월 20일. 그리고 국민투표 공고하는 게 4월 21일.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5월 9일인데 87 체제에서도 5개월 동안 논의를 했다고 해요. 6월 달에 6.29 선언 나고 12월 달에 대선을 치렀으니까 그 사이에 개헌에 관련해서는 5개월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로 D-55잖아요. 3월 30일부터 따지면은 40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 시간에 후다닥 해치우겠다는 뭐 이런 거고요. 쟤네들 논리에 의하면 2줄만 바꾸면 된다죠. 많이 바꿀 필요 없이 2줄. 정부에 관계된 부분하고 국회에 대한 부분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참 무식해요. 그런 게 열받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대비해서 그 지지율이 어느 쪽으로든 옮겨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안희정 후보에게 더 달라붙는다면 그 정도가 이제 대선의 변수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하나 더 있다면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시도는 있어요. 친문과 반문의 싸움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그 모든 판들이 이제 문재인 반대파들과 문재인 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그분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고 즐기면서 지지자들끼리는 감정 상하지 않는 쪽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가 저는 일관된 생각입니다. 지금 반문연대가 가시화되고 있죠. 김종인이 나가면서 빅텐트를 주장을 하고 나가서 각 당의 후보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펑크가 났어요. 그 모임 자체가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종인 빅텐트는 김종인발 반문은 물 건너갔는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개헌 이슈가 터졌죠. 대선 내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국민 투표를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개헌 이슈가 터졌는데 이 개헌 이슈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 지금 현재 3명이에요. 국민의당은 동참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국민의당이 따로 놀고 있어요. 박지원하고 안철수는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개헌 이슈를 갖고 반문연대를 크게 판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개헌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되고요. 결국 국민투표도 붙여야 되는데 지금 반문연대? 연대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5월 9일 날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개헌을 졸속으로 하는 것은요. 나중에 또 재앙이 됩니다. 그 유시민 작가의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네. 헌법이 무슨 잘못을 했냐. 네. 그 잘된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된 거다. 맞습니다. 예. 박근혜라는 사람을 핑계를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고요. 개헌하긴 해야 되고요. 뭐 실제로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없는 상황이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반문연대 쪽에서의 생각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되는 건 막을 수 없다면 임기를 줄이자 또는 임기 내에 개헌을 막 휘둘러가지고 3년짜리 대통령 만들겠다는 게 원래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잖아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권력을 나눠 갖자는 거죠. 네. 권력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원 집정부제처럼. 예, 국회 쪽으로 권력을 많이 가져오자.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국회의원들은 모자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교만 하고 내각은 국회의원들로 채우고 국회의원들이 내 쏘가보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선 D-55.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이 방송하는 오늘 방송 나가는 내일은 D-54겠죠. 대선 일을 지정함으로써 19대 대선이 5월 9일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5일 남은 거죠. 이제 정말로 현실화된 느낌이고요. 평상시 대선 같으면 10월 한 중순에서 하순에 해당하는 그런 날짜가 지금 대선일로 잡힌 거니까 정말로 대선이 코앞에 와 있는데 아직 우리 실감이 안 나죠. 역대 대선은 다 겨울에 치러졌잖아요. 우리가 했던 대선은. 네. 근데 지금 이 대선을 이름하여 뭐 장미 대선, 벚꽃 대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을 거예요. 벚꽃은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뭐 그런 게 있고 꽃들이 다르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장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점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장 수혜주가 홍준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지지율이 황교안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며. 그래서 황교안이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일단 가슴 심쿵하신 분 홍준표님, 안철수님 이 두 분 정도라고 봐요.